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7월 1일자 전남도교육청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교육 관련 노조 등이 일제히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동문과 지역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이 영광 원전에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반년 넘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해남 대흥사에서 개최하는 제다 체험이 해가 갈수록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7월 1일자로 학생과 교육 현장 지원을 중점으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으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의회 의결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법 예고된 관련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본청에 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업무를 조정통합, 고교 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명칭이 바뀌고 행정국 예산과는 기획 업무를 통합해 기획조정관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본청은 3국 3관 12과로 조직이 축소되고 조정된 인력은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교육지원청은 역할이 확대되고 본청은 정책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교육 관련 노조는 일제히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교조는 조직 개편의 시점과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의 방향과 행정의 효율, 소통의 기본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 지부는 조직의 안전성을 해치고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사노조는 조직 개편 TF에 교사가 없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됐고 기획조정관 자리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17,000명의 공무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총괄하는 노사정책과의 폐지를 지적하며 밀실 개편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육청 교육전문직협의회는 보다 과감한 업무 이관과 불필요한 사업이 폐지돼야 한다며 조직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조직 개편안 설명회에서도 더욱 부각됐습니다. 도교육청의 배경 설명에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조직 개편안 의결권을 가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에 상정될 때까지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안을 만들어 와달라고 요구해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8일부터 45일간 모두 925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0.5건이 적발된 걸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8건과 비교하면 9.1% 증가한 것이고 코로나19 유행기인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16.8% 급등한 수치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음주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에서 10시가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월요일 22%, 토요일 16.5% 등의 순이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66살 A씨에게 휴대전화 영상과 CCTV 분석에서 특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음주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해남 대흥사는 해마다 전통차를 만드는 체험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정서와 종교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바구니를 든 청년들이 해남 두류산 자랑 녹차밭에 이른 아침부터 3355 모여듭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적의 유학생 30여 명으로 차 만드는 체험을 하러 절에 온 겁니다. 찻잎을 뜯는 건 처음이라 낯설지만
잎 하나하나 고르고 떼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진짜 새로워요. 녹차도 있긴 한데 근데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초이차는 대흥사 전통차로 200여 년 전 초이 스님이 완성한 제조법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잎에 물기를 빼고 향을 지속하기 위해 350도로 달군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덕습니다. 수분을 빼내는 작업인데 다음은 유념으로 이어집니다. 유념은 이렇게 찻잎을 멍석에 비벼 껍질을 벗겨내는 건데요. 깊은 맛을 우러내기 위해 이 과정을 5분 정도 반복합니다. 스님에게 한국의 다도를 배운 학생들은 직접 만든 녹차의 향과 맛을 음미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한국의 좋은 녹차 맛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보통 녹차 마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 부모님을 생각해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목포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 전남 지역 5개 대학 유학생 190여 명이 제다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이 체험은 지난 2022년부터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해마다 문화재청 예산 1억여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정해 한국의 종교와 차 문화를 알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동남아에도 이제 차 문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에 못지않는 차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대흥사는 올해 하반기 산지승원 산책과 창작 음악 공연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내년에는 제다 체험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가칭 전남 온라인 학교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목포여고 기숙사와 과학동의 개조에 개교하는 온라인 학교는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 심화 선택 과목을 운영해 학점을 인정해주는 공립학교입니다. 온라인 학교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이뤄지고 한 강좌에 15명씩 모두 24강좌 360명이 동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법조계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역 균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 심사 동의 대상자 55명 중 12명이 광주 전남 태생으로 이 중 11명은 현직 법관입니다. 지역 법조계는 대법원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적 분쟁의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지역의 시각과 목소리도 대법관 구성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영향으로 문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만 5개 학교가 문 닫았고 초등학교 46곳은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동문과 지역민까지 나서고 있지만 폐교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폐교한 순천 승주읍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책상은 사라지고 칠판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2명이 입학했는데 올해 신입생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부터 차량을 이용해 본교로 통학 중입니다. 작은 분교지만 40년간 마을을 지킨 학교. 아이 발길이 끊기자 주민들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아이 학생들이 그때는 벅적벅적 열댓 명 있은 게 살만 없대다. 근데 차차 줄여지대 이제 6명 남았어. 작년에 6명이 공부를 했어. 근데 올해는 6명 그럼 딱 싫고 충주로 가버렸어. 굳게 잠긴 교문이 열립니다. 풀만 무성한 운동장. 13개 마을에서 한때 학생이 1000명 넘게 다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폐교 위기에 몰리자 동문들은 사비를 털어 야구부를 유치했습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프로 선수까지 배출했지만 마운드엔 이제 아무도 오르지 않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의 야구부는 해체됐고 결국 학교 명맥이 끊긴 겁니다. 이 땅 제반 시설 다 하고 또 모든 야구부 시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준비를 거친 다음에 야구부를 창단식도 하고. 전남에서 학생 수 감소로 올해 폐교한 학교는 모두 5곳입니다. 특히 46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면서 내년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반년이 넘도록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광의 추가 핵시설 건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도 불리는 사용 후 해결료는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만큼 오랫동안 생태계와 격리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직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한빛원전 내부에 있는 습식 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30년이면 가득 차서 또 다른 임시 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5, 6호기 뒤편에 있는 약 1만 평 부지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기술에게 임시 저장시설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주민들은 물론 영광군청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한수원 측이 몰래 설계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까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임시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거부감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수원 사장이 지역과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들을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본인들의 의무인데 이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설계에 들어간 시설이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수십 년째 영구 처분 시설을 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영구적인 핵 폐기물 시설을 어디에 지을지도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시설을 임시 시설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임시 시설이 영구적인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부지 내에 짓는 만큼 주민들과 협의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초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가는 등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시 저장시설을 짓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을 못해 전기 생산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남문화재단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맞아 주말과 휴일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우리가 만드는 오늘이라는 주제로 2024 전라남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해군 3함대 군악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학생 선언문 낭독, 전남도립 어린이 국악단의 판소리와 가야금 공연 등 9개의 무대 공연과 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신안 자은도 바닷가에서 펼쳐진 피아노섬 깜짝 버스킹 영상이 지난 24일 조회수 634만 회를 넘어 신안군 관련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을 홍보하기 위해 신안군이 제작한 걸로 자은도 백길해변을 배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신안군 자은도 천사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에는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4 해외 한국 유학 박람회에 참가해 전남의 해외 유학 사업을 홍보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몽골 한국 유학 박람회에는 3천여 명의 몽골 학생들이 참여해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전남교육청은 박람회 기간 동안 몽골 지역 학교를 방문해 학생 선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 유학 박람회에 참여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후손 유치와 학생과 교원, 교육활동 교류 등을 협의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다음 달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 환경의 날에 맞아 생물자원 무료 교육을 운영합니다.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나의 일상 속 녹색 습관 길들이기를 주제로 지구를 바꾸는 환경교실과 지구를 바꾸는 가족 환경교실 등을 엽니다. 목포시가 의학단체 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시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한 응급의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5일부터 내일까지 개최될 전국 소년체전에 목포시 의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목포시 내 마약류 취급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실재고량과 보고 재고량 일치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 예산으로 8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는 농작물과 농자재 등 운반과 작물 재배 관리를 위한 이동수단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공급 가격 550만 원 가운데 자부담은 30%입니다. 전남도는 도내 생산 제품 위주로 보급 지원할 예정으로 전남 전략산업인 이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발전도 함께 끌어올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해남군은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이 되는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과 치매 관리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활동을 강화합니다. 해남군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모든 국민들의 치매 선별 검사를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10,000명씩 선별 검사를 실시해 내년까지 전체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월 3만 원 이내에서 치매 관리비를 지원하며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한편 치매 환자 쉼터와 가족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걷기 챌린지에 전체 인구 19%가 참여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걷기 챌린지는 모바일 앱을 통해 목표 걸음수 20만 보를 달성한 지역민 가운데 추첨을 통해 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288명이 가입해 3억 3,783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진도군은 전남 최초로 정신건강진단 무인기기를 보건소에 설치하고 내 마음의 온도를 쉽게 점검하고 상담 예약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진도군의 정신건강 무인기기는 청소년의 성인, 노인 등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자가 검진하고 인근 정신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2.1%에 그쳤습니다. 전남도는 오늘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호텔 등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카페 등 모두 347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와 식재료의 보존,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고 커피와 음료 등 대중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 대표 복지시책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에 대한 타시도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병이 지역구인 김용판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지사와 면담하고 복지기동대 출범 배경, 지난 6년의 성과 등을 청취했으며 영암에서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는 현장을 살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남을 방문해 시책 추진 사례를 살핀 후 복지기동대를 출범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도 22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은 한낮에 25도 이하에 머물겠고요. 모레까지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다만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목포와 전남은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전남 서해안은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목포 22도, 영암 24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강진과 완도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에는 강진 25도, 완도는 26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2도 보이겠고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37분입니다. 목포와 전남은 이번 주 내내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 쇼핑 버라이어티 개막. 롯데 레드 페스티벌 무려 100만 포인트. 가는 만큼 커지는 혜택. 빠져들다 쇼핑해. 롯데 레드 페스티벌. 지치지 않으세요?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비타민 B군이 2배 강화된 뉴 센트룸이 23가지 영양을 꽉 채워주니까. 비타민 B군이 2배로 센트룸으로 2배를.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향수가 뭐였죠? 칼을 쓰던 것이었나요? 구석구석 쓸고 닦았던 거? 아니면 뒤처리까지 챙겼던 그것? 로보락의 등장. 청소에 정말 로보락. 와, 아이오닉은 이렇게도 쓰는군요. 아이오닉처럼 해봐요.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아이와 함께하는 어떤 순간에도 맥도날드는 열려 있어요. 작은 전시회가 열리는 순간, 여긴 마술쇼가 열리나요? 기특한 도전의 순간, 아이와 친구가 되는 순간, 여기선 활짝 웃게 되나 봐요.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열려 있는 곳, 온 가족이 함께 예스 키즈존을 열어보세요. 바오 패밀리도 만나봐요. 빠라빠빠빠. 2024 쇼핑 버라이어티 개막. 롯데 레드 페스티벌 무려 100만 포인트. 가는 만큼 커지는 혜택. 빠져들다 쇼핑해. 롯데 레드 페스티벌.